지구의 자전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46억 년 전 하루는 겨우 6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24시간입니다. 이 속도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10억 년 전 하루는 약 21시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시기 지층을 파고들어 측정해보니 10억 년 동안 하루 길이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 누군가 지구의 시계를 멈춰 세운 겁니다. 범인은 둘이었습니다. 달과 태양. 그리고 그 두 범인의 공모가 만든 10억 년의 고요가 결국 오늘 여러분을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주의 단서 두 번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하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 바다를 잡아당겨 조석,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만듭니다. 그 조석이 지구 표면을 살짝 잡아 끌면서 지구의 자전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달의 궤도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달은 매년 약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구의 하루는 100년마다 약 1.7m초씩 길어집니다. 1.7m초. 감이 오지 않으시죠? 눈 한 번 깜빡이는데 약 300m초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흘러야 눈 깜빡임의 200분의 1 정도가 하루에 추가되는 겁니다. 지독하게 느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지독하게 느린 변화가 46억 년 동안 쌓이면 어마어마해집니다. 현재 하루가 24시간이고 100년에 1.7m초씩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과학자들은 과거의 하루 길이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전, 하루는 약 21시간이었어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지질학자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고대 지층에 새겨진 밀란코비치 주기를 읽는 겁니다. 밀란코비치 주기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 궤도 모양이 변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이 주기는 지층의 얇은 띠처럼 켜켜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나이테처럼요. 그리고 이 주기의 간격을 재면 당시 하루가 몇 시간이었는지 역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미첼과 키르셔 두 사람이 이 방법으로 고대 지층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널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구과학 저널 중 하나입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18억 년 전부터 약 8억 년 전까지 무려 10억 년 동안 지구의 하루 길이는 약 19시간에 그대로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계산값은 21시간인데 실측값은 19시간. 그리고 그 19시간이 10억 년 동안 단 1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이상한 건 이 시기에는 지구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층을 보면 압니다. 18억 년 전부터 8억 년 전 사이 화석 기록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대기 산소는 거북하게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고 새로운 생명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지루한 10억 년입니다. 이 시기에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마틴 브라시어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보링 빌리언, 그러니까 지루한 10억 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브라시어는 자신의 저서 시크릿 체인버스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고 이후 지질학계 전체가 이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지루한 10억 년. 하지만 여러분, 지루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서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왜 느려질까요? 달이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에서 가까운 쪽을 더 강하게, 먼 쪽을 더 약하게 잡아당깁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지구 바다에는 불룩한 부분이 생깁니다. 마치 달 쪽으로 바다가 솟아오르는 것처럼요. 이걸 조석 팽창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가 달보다 빠르게 자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룩한 바다 덩어리가 달보다 앞서 나가게 됩니다. 달은 이 불룩한 덩어리를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지구 자전에 제동이 걸립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달이 지구 바다에 계속 핸드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세기당 1.7mC씩 하루가 길어집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브레이크만 존재한다면 지구 자전은 느려지다가 더 느려지다가 결국 달과 같은 속도로 자전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달처럼 한쪽 면만 지구를 바라보는 상태 말입니다.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항상 한쪽 면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서입니다. 달이 지구 자전을 느리게 만드는 동안 태양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매일 지구 대기를 가열합니다. 낮이 되면 대기가 팽창하고 밤이 되면 수축합니다. 이 팽창과 수축이 대기 전체에 일정한 파도를 만듭니다. 하루에 2번 파도가 지구 전체를 감쌉니다. 이 현상의 이름이 대기 열조석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태양이 지구 대기를 하루 2번 팽창시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팽창하는 대기는 지구 자전을 살짝 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의 브레이크에 맞서는 가속 페달입니다. 2016년 바틀렛과 스티븐슨 두 사람이 이 현상의 수학적 모델을 세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발견이 놀랍습니다. 지구 자전이 느려지다가 특정 속도에 이르면 대기 열조석의 주기와 자전 주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그네를 밀 때 그네의 고유 주기에 맞춰 밀면 에너지가 증폭되듯이 대기 조석이 자전에 최대 가속 토크를 가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공명 상태라고 합니다. 공명, 마치 두 악기가 같은 음을 낼 때 소리가 증폭되는 것처럼 두 힘의 주기가 맞아떨어지면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현상입니다. 바틀렛과 스티븐슨의 모델에 따르면 이 공명 지점은 하루 약 21시간 부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첼과 키르셔의 실제 관측값은 약 19시간이었습니다. 수치가 약간 다른 건 모델과 실측값의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 지구는 모델보다 더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달의 브레이크와 태양의 가속이어 어떤 특정 자전 속도에서 정확히 균형을 이룬다는 것. 그 균형점이 약 19시간에서 21시간 사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가 그 균형점에 무려 10억 년 동안 걸려 있었다는 것. 지금까지의 단서를 정리해 볼까요? 달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태양이가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 두 힘이 정확히 상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구는 그 균형점에서 10억 년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조석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달에 의한 조석 마찰과 태양에 의한 대기 열 조석이 공명 균형 상태에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조석 고정이라는 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조석 고정은 달처럼 한쪽 면이 완전히 고착되는 상태입니다. 지구에 일어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10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석 공명 또는 조석 균형이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스케일을 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10억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속도계는 시속 100km를 가리키고 엔진은 돌아가고 있지만 위치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세기당 1.7mC씩 느려지던 지구의 자전이 10억 년 동안 변화가 제로였습니다. 달의 브레이크와 태양의 가속이나 로 단위의 정밀도로 균형을 이룬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10억 년 동안 지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하루가 19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짧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 지구에서 산소를 만들던 존재는 시아노박테리아였습니다. 남세균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지만 광합성을 통해 지구 대기에 산소를 공급하던 1등 공신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루의 길이는 곧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낮에만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가 19시간이면 낮도 약 10시간 내외입니다. 24시간 하루의 낮보다 두세 시간 짧습니다. 두세 시간 차이가 대단할 것 같지 않으시죠? 그런데 10억 년 동안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첼과 키르셔는 2023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논문에서 이 연결고리를 직접 지적했습니다. 하루가 짧을수록 광합성 세균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산소량이 줄어든다. 하루 길이 정체의 타이밍은 지구 역사상 두 차례의 최대 산소 상승 사건 사이에 놀랍도록 정확히 들어맞는다. 달리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 멈춰 있는 동안 산소 생산도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링 빌리언 당시 대기 산소 농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주류 학설에 따르면 현재 대기 산소 농도 21%에 야기에서 4% 수준에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14억 년 된 소금 결정, 할라이트라고 부르는 광물 속에 갇혀있던 고대 공기방울을 분석했습니다. 14억 년 전 실제 공기가 소금 속에 봉인된 채로 살아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유체 포유물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이 직접 분석한 결과 당시 산소 농도는 현재의 약 3.7%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온은 약 31.2도,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지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원회보 2025년에 실렸습니다. 3.7%, 현재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 수준의 산소 농도에서 복잡한 동물이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호흡할 산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더 기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왜 더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시아노박테리아가 10억 년 동안 열심히 광합성을 했는데 왜 산소는 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됐을까요? 열쇠는 질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려면 질소가 필요합니다. 질소는 단백질과 DNA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의 질소를 생명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질소 고정 효소, 학술 용어로 니트로게나아제라고 합니다. 2019년 연구팀이 이 효소의 아주 이상한 성질을 밝혔습니다. 커런트 바이올로지 2019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니트로게나아제는 산소 농도가 현재 약 2%를 넘어서면 기능이 억제됩니다. 산소가 많아질수록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산소가 2%에 도달합니다. 니트로게나아제가 억제됩니다. 질소 고정이 줄어듭니다.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광합성 생물이 성장을 멈춥니다. 산소 생산이 줄어듭니다. 산소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소가 자기 자신의 증가를 막는 자기 제한 피드백 루프입니다. 달의 조석 공명으로 자전이 멈추고 하루가 짧아지고 광합성 시간이 줄고 산소 생산이 억눌리고 거기에 질소 고정 효소마저 스스로 산소 증가를 막는 이중 자물쇠가 걸린 겁니다. 생명은 이 이중 자물쇠 안에서 10억 년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만 사실 공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링 빌리언 동안 지구의 대륙들은 하나로 뭉쳐 있었습니다. 초대륙 누나 또는 컬럼비아라고 부르는 초대륙입니다. 두 이름이 존재하는 건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각자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륙입니다. 이 초대륙은 약 25억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해 약 14.6억 년 전까지 존재했습니다.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륙 내부는 바다와 멀어집니다. 내륙 깊숙한 곳은 해양의 순환이 미치지 못합니다. 화산 활동과 지열 순환도 정체됩니다. 영양분을 바다로 공급하는 화학적 풍화작용도 느려집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초대륙이 지구 표면의 물질 순환 자체를 억눌렀습니다. 이것이 산소 정체와 생명 정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달의 조석 공명, 산소의 자기 제한, 그리고 초대륙의 정체, 세 범인이 완벽하게 공모해 지구를 10억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는 어떻게 깨졌을까요?
약 14.6억 년 전 초대륙 눈화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이 쪼개지면 해안선이 길어집니다. 해안선이 길어지면 바위가 바닷물과 만나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바위가 바닷물에 녹으면서 영양분이 바다로 공급됩니다. 광합성 생물들이 번성할 여건이 생깁니다. 동시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지구 표면의 반사율이 바뀝니다. 육지와 바다의 배치가 달라지면 대기 순환이 달라집니다. 대기 순환이 달라지면 대기 조석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대기 조성과 대기 순환이 바뀌면서 태양의 대기 열 조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조석 공명의 균형점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19시간에 묶어두던 공명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달의 브레이크가 다시 85일을 점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다시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20시간이 되고 22시간이 되고 24시간이 됐습니다. 하루가 길어졌다는 것은 낮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산소가 다시 올라갑니다. 산소가 올라가자 복잡한 생명이 숨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신원생대 산소화 사건입니다. 약 8.5억 년에서 5.4억 년 전 사이에 일어난 두 번째 대산소화 사건입니다. 대기 산소가 현재 수준의 10에서 25%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 폭발이 생명의 폭발을 불러옵니다. 먼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크기의 다세포 동물들이 바다 바닥을 덮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고 납작한 형태들이었지만 그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4억 년 전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눈, 껍질, 발, 촉수, 거의 모든 현대동물 체형의 조상이 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눈 깜빡임 같은 순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출발점에는 보링 빌리언, 지루한 10억 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반전입니다. 우리는 보링 빌리언을 아무것도 없던 시기로 배웁니다. 지루한 10억 년, 정체된 10억 년. 그러나 2028년에 새로운 연구들은 이 해석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수동형 대륙 주변부가 확장되고 화산가스 방출이 줄어드는 이 조용한 시기 동안 해양 산소화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을 가진 더 복잡한 세포들이 조용히 복잡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압력솥과 같습니다. 끓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안에서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폭발적으로 심이지바살입니다. 보링 빌리언은 지구 생명사의 압력솥이었습니다. 달과 태양이 뚜껑을 닫고 산소의 자기 제한이 압력을 유지하고 초대륙이 열을 가두는 동안 생명은 조용히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화 초대륙이 갈라지는 순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폭발이 캄브리아기 생명대 폭발이었습니다. 미철 M. 키셔, 2023 네이처 지오사이언스가 말했습니다. 이 타이밍은 두 차례의 최대 산소 상승 사이에 놀랍도록 들어맞는다. 그 사이가 바로 보링 빌리언이었고, 보링 빌리언은 두 번의 산소 혁명 사이의 숨고르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음 혁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지루함이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약 3.8cm.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씩.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하루는 100년마다 1.7m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 지구의 자전이 또다시 어떤 공명 균형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보링 빌리언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리고 그 정체 끝에는 또 어떤 생명의 폭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서를 알았습니다. 지루함 속에서 다음 폭발이 준비된다는 것을, 지구의 시계가 멈춰 있을 때 생명은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우주의 단서 첫 번째 영상에서
우리는 달이 지구 안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이아라는 원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달이 만들어졌고, 달의 일부는 지금도 지구 멘틀 속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달이 지구 안에 묻혀 있듯이 오늘 여러분의 24시간 안에도 그 10억 년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24시간 이유는 지구가 보링 빌리언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1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다시 자전을 느리게 만들어 온 그 긴 여정의 끝에 지금의 24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10억 년의 침묵이 만든 선물입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빛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빅뱅 직후 38만 년 만에 우주 전체로 방출된 그 빛이 지금도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 우주 탄생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